찐테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어요. 수소 하면은 뭐 사전적 의미는 모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저희는 좀 이슈에 포커싱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수소 에너지인지, 이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궁극적 에너지원이다 라는 점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이유에 포커싱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약간 허황되게도 좀 들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수소는 전 지구적으로 좀 여기저기 공평하게 편제가 돼 있다 보니까 화석연료인 석유나 석탄과는 다르게 어디서나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린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얘는 탄소 배출량이 0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경제적인 측면을 보자면 이제 EU에서는 2023년부터 철강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한대요. 만약에 수출 주도형 국가인 저희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탄소 국경세를 무시를 하고 그냥 수출을 하게 된다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게 될 테니까 이런 국가 경쟁력 측면을 좀 깎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수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레이랑 블루 수소 그리고 그린 수소가 있는데, 그레이 수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레이는 회색이잖아요. 공장에 나오는 굴뚝과 매연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환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화석연료 발전, 석탄이나 석유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들어진 수소고,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수소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된 친구가 이제 블루 수소인데, CCS, 탄소 포집 장치 같은 걸 통해서 탄소 배출량을 조금 줄여서 조금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보자 한 게 블루 수소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간 게 바로 이 친환경적인 그린 수소입니다. 이 그린 수소 같은 경우에 왜 친환경적이냐?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발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0이기 때문에 꿈같은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얘기해 드리겠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수소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이 포커싱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이 좀 발전함에 따라서, 옛날에는 아무래도 석탄 발전의 단가가 훨씬 쌌는데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단가가 저렴해지고 있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과 역시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적 측면까지 모두 다 가릴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 전환, 신산업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대한민국 하면 역시 수소의 대장, 수소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재작년 초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각종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수소차랑 연료전지를 양대 산맥으로 해가지고 뭐 경제를 지원해보겠다 이런 얘기고,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 초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의 뭐 수소 경제 컨트롤 타워인 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정책적인 흐름을 전체로 살펴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래도 이 수소 쪽을 전신전을 육성해 보겠다, 한번 신산업으로 발돋움을 해보겠다 라는 이런 의지가 느껴져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이런 건 아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지금은 전체 발전 비중 중에서 수소가 2%밖에 안 되는데 2050년까지 이걸 23% 크게 늘려보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이상의 수소 허브를 육성을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인프라 투자 쪽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8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9조 정도거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소에서 최근에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이드로젠 웨이브랑 그다음 수소 위크였어요. 수소가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나 사용될 수 있는 대중화 시대가 올 것이다. 언제? 2040년에. 이게 바로 하이드로젠 웨이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현대차에서는 2023년에 그 3세대 수소 연료전지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지금 단가보다 한 절반 정도의 가격에, 그리고 2~3배 정도의 내구성을 가진 연료전지예요. 50만 킬로 정도를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가가 굉장히 절감돼서 대중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2028년에는 버스나 대형 트럭을 비롯한 생산 라인에서 수소와 관련된 차를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사진에서 보세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예쁜데 얘가 뭐냐면은 그 완전 자율주행 수소 컨셉카인 이복이에요.
여기에다가 대형 트레일러를 얹으면은 트레일러 드론이 되는 건데, 이 트레일러 드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하면은 1000k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수소 전지를 사용한 레스큐 드론인 그 화재 진압도 하고 그리고 인명 구조까지 할 수 있는데, 얘네에다가 이 보기까지 딱 공개를 해서 사진을 쫙 보니까 저는 뭐랄까 가슴이 뛰더라고요. 진짜 미래 산업에 다가왔구나, 뭔가 한 발짝 다가온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설명드렸으니까 수소의 글을 살짝 설명해 드려볼게요. 수소 위크는 이제 수소와 관련된 모든 산업에 기업들이 뭔가 참여를 한 건데, 12개 국가에서 150개 이상의 기업과 단체가 참여한 거예요. 국내로 따지면 이제 현대차나 뭐 효성, 뭐 코롱, 한화 이런 대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했고, 미국에서는 에어프로덕트라는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최대 상업 수소 생산 업체이자 그리고 최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수소 업체예요. 얘네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회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특징적인 크게 세 가지가 볼 수가 있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옛날에는 수소 산업이 기업의 일부만 참여를 하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참여를 하면서 참여율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하 프론탱크를 위시한 기업에서 이 수소와 관련된 전해진 관련된 그 기술의 국산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수소 전지를 만드는데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해외 업체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해외 업체들과 연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소 관련된 이런 산업이 제대로 시작이 되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이드로젠 웨이브와 수소 위크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진짜 미래 산업으로 다가가는 느낌이 있고, 이런 미래 성장성과 확장성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수소 ETF 저는 투자 추천드리는 바예요. 수소 같은 경우에 뭐 생산, 뭐 인프라, 뭐 수소차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밸류체인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익숙한 기업들, 아까 보시는 기업들 다 있어요.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좀 눈에 띄고 반갑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최근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런 친구들도 보이고, 이런 친구들을 보니까 역시 수소 ETF 얼른 빨리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이번에는 국내 먼저 하나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해외를 소개해드려 볼 거예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KB스타 FN 수소경제 테마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수소 ETF인데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수소 관련 기업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기업이 아예 없다는 거죠. 국내에 있는 수소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정말 적합한 ETF라고 예상이 되고, 메타버스처럼 이 수소 산업이 신산업이다 보니까 운용 기간이 짧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하면은 미국의 디파이넌스 자산운용에서 만든 티커로는 HDRO, 그러니까 하이드로 생각하시면 쉽게 떠올라요. 눈에 띄는 게 정말 보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ETF 중에서 제일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이랑 똑같게 운용 기간이 굉장히 올해 3월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짧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아까 들었던 종목도 좀 보이는데, 특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두산표어셀이나 SPO셀이 한 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수소를 추천해야 되는지, 왜 수소가 중요한지부터 이제 수소 ETF까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어요. 이슈 중심으로. 결론을 간단하게 내보자면은,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처럼 신산업의 흐름이다. 특정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편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성장성과 사업의 확장성,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한 수소 ETF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있다, 뭐 나 이게 좀 알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